안녕하십니까, 잡다구리상입니다. 일본 여행 갈 때 가이드가 있는 패키지 여행은 관광지를 이동할 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만 다닐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맛집 음식, 내가 원하는 쇼핑을 하려면 패키지 여행보다는 비행기표와 호텔만 정해놓고 떠나는 에어텔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도쿄의 지하철을 무슨 수로 타고 다닐 거냐는 거죠. 이 지옥같은 지하철 노선도는 진짜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하철만 타고 다닐 수 있어도 일본 여행은 끝난 거라 볼 수 있는데 말이에요. 가이드 없이 일본 여행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지하철 타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무슨 라인을 타고 어디서 내려서 환승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둘째는 내가 가려는 곳에 지하철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지하철 비용이야 뭐 원데이 패스나 2, 3일용 패스를 구입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라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참고로 저는 그냥 아침마다 역에서 원데이 패스를 구매해서 사용했는데요. 문제의 지하철 타는 방법은 의외로 구글맵을 사용하니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구글맵을 이용해서 도쿄 여행을 해볼 건데요. 구글맵은 단순히 길만 찾아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내가 갈 곳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먼저 일본 가기 전에 구글맵에 내가 갈 곳들을 입력해볼까요? 구글맵에서 내가 일본에 갈 곳을 입력을 먼저 시킬게요. 자, 먼저 이세탄 백화점 신주쿠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서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할 때 난 여행 갈 거니까 여행 계획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갈게 나카노 브로드웨이가 있죠. 얘도 저장해갖고 여행 계획에다 넣을게요. 그럼 저장됨이라고 뜨거든요. 자, 또 어디로 가볼까요? 신주쿠역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눌러볼게요. 여행 계획에 넣고요. 자, 그럼 저장됨에 들어가시면 여행 계획에 3개가 장소가 나오죠.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내가 찜공한 곳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루는 긴자 쪽 여기 가고 하루는 시부야 쪽 이런 식으로 여행 계획을 짤 수 있어서 편리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일본에 갈 때 준비한 어플이 딱 2가지입니다. 바로 구글맵과 파파고인데요. 파파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글자를 모를 때 사용하는 건데 완벽한 해석이 안 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물건 살 땐 나름 쓸모가 있는 어플입니다. 자, 이렇게 구글맵에 갈 곳을 정리했다면 일본으로 떠나면 되는데요. 외국 여행은 술과 담배를 싼 값에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면세 담배는 크게 싸지 않은 반면 술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양주 가격이 싸서 면세점보다 현지에서 텍스프리 받고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항공사 책자와 면세점에 있는 술의 가격을 미리 사진 찍어 놓고 현지에 가서 비교해보고 구매하는 게 좋겠죠. 아, 일본에 갈 줄 알았으면 평소에 일본어 공부 좀 할 걸 하고 후회되시죠? 그러길래 틈틈이 일본어 영상 보면서 열심히 공부 좀 하지 그랬어요.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국적기의 경우 이렇게 일본어 회화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스미마셍,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네가시마스 정도만 알면 게임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발 뒀다 뭐 할 겁니까? 나머지 회화는 우리 몸뚱이로 하는 바디랭귀지가 짱입니다. 이쁜 스튜어디스 언니들이 주는 기내식을 돼지가 사료 먹듯 처먹하다 보니 어느새 일본에 도착합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가장 놀랐던 게 영상에서 보듯이 한국어로 안내가 나온다는 거였는데요. 일단은 지하철역에서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원데이 패스를 샀습니다. 잘 모르면 영무원한테 스미마셍 한 다음에 원데이 패스 오네가이시마스 하면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하철을 타볼까요? 일본 지하철 노선은 노선 색과 노선 기호, 역 번호가 표기되어 있다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구글 지도 니온바시에서 나카노 브로드웨이를 가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가 니온바시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니온바시 여기서 경로를 누르고요.
자, 출발이 니온밭이니까 옆에 있는 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목적지는 나카노 브로드웨이를 해볼게요. 브로드웨이. 자, 그러면 택시가 있고 지하철이 있고, 지하철 탈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갈아타야 되는 거니까 한 번에 가면서도 시간이 절약되는 도자이선을 타볼게요. 자, 니온바시역 T10에서 T1 나카노로 가는 겁니다. 자, 정류장은 9개를 지나치고 가는 게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탈 때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지하철역에서 좌측으로 탈지 우측으로 탈지 내가 가려는 방향이 어딘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역번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갈 방향은 T10에서 T1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타면 된다는 거죠. 실제 구글맵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나의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도착지만 누르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현재 나카노 브로드웨이고요. 여기. 자, 여기서 지금 신주쿠로 간다. 신주쿠 동토페를 가겠다 하고 번호를 누르면 자, 대중이 지금 쭉 나오는데 지금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보니까 이걸 누르면 나카노 07번에서 09번으로 환승할 때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냥 지하철 노선 색깔 보고 따라가면 되고요. 만약 표가 안 먹히거나 게이트가 열리지 않을 경우 역무원에게 가서 스미마셍 하면서 안 된다는 제스처 한번 해주시면 역무원이 돈을 더 내라던가 뭐 어떤 방법을 알려줄 테니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구글 맵대로 가다 보면 지하철이 아닌 일반 기차를 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원데이 패스가 있더라도 그 역에서 따로 표를 사야 합니다. 기차 이름이나 라인명이 지하철 노선표에 없다. 이러면 일반 기차라고 보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엔 오다이바를 갈 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유라카모메선이 지하철 노선도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중간에 환승한 신토요스 역에서 역무원한테 스미마셍 한 다음 다이바 스테이션 오네가이시마스 했더니 알려줬어요. 모를 때는 그냥 스미마셍 한 다음에 무엇무엇 오네가이시마스 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아니면 그냥 한국말 쓰면서 바디랭귀지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착하는 열차의 노선도가 표기되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어 지원도 나름 잘 되어 있으니 절대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도쿄 여행 한번 해볼까요? 도착하자마자 유명하다는 츠케멘을 먹으러 갔는데요. 먹자. 긴자의 유명한 와코 백화점의 세이코 시계탑입니다. 긴자 거리에는 명품 부티크가 쫙 있는데요. 한국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무지, 유니클로, 다이소, 여기도 제가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뭐 특별히 뭐 대단하다 이런 건 없었고요. 저는 그냥 무지구나, 유니클로구나 이게 다였어요. 6층에는 다이소가 있네요. 빅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옛날에야 워크맨 같은 거 사느라고 방문한다지만 크게 전자제품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구경하는 내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명품 시계를 병행 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으니 시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보세요. 늦은 시간이라 밥집이 문을 닫아 술집에서 배를 채웁니다. 이게 호텔인지 고시촌인지 모를 좁은 방에서 한숨 자고요. 아침은 호텔 조식을 먹었는데 얘는 좀 마음에 드네요. 이곳은 시부야입니다. 유명한 개 동상인 하치코 동상이 있고요. 시부야역 하치코 동상 있고 여기가 스크램블, 여기가 스크램블이었네. 별거 없구만.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는 그냥 뭐 교차로입니다. 솔직히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메가돈키호테는 정말 여러가지 물건을 파는 잡화점입니다. 여기는 구경할 만한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서는 술도 파는데요. 리커숍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아서 구매하진 않았어요. 간식으로 사 먹은 시벤빵이고요. 여기는 두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유튜브에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일본에서 먹은 밥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여기는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진 빵집인데요. 한국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맛은 뭐 그냥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그런 맛?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일본 한물 같네요. 요요기 공원, NHK 타워. 요요기 공원 같은 데는 뭐 안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공원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메이지 신궁입니다. 일본 만화나 영화에서 보던 그런 문이네. 한참을 걸어야지 신궁이 나오는데요. 다리 아파요. 이 사람만 가봐야지. 다른 곳은 한국에도 있는 곳들이라 특별한 거 없고요. 메이지 신궁이 그나마 이국적이고 볼만했습니다. 여기는 좀 볼만하네. 이국적이고. 야끼니쿠 집에 왔는데 고기를 다 태워줘. 밤이 되니 시부야역 앞에 사람들이 모여 이스라엘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지가 붙어있다 보니 차 타기보다 걷게 되는데요. 나이 들어 하루에 2만 보씩 걷는 건 힘듭니다. 이래서 여행도 젊었을 때 가야 하는 거죠. 유튜버 끼들이 추천하는 곳보다 차라리 체인점이 짱입니다. 덮밥 맛있게 먹었어요. 나카노 스테이션, 나카노역 바로 앞에가 나카노역 앞쪽으로 쭉 걸어 들어가면 오타쿠와 시계의 성지인 나카노 브로드웨이가 나옵니다. 쭉 직진하면 나카노 브로드웨이가 나옵니다. 나카노 브로드웨이는 각종 피규어, 장난감 같은 오타쿠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뭐 많이 둘러보지는 않았는데 가격대가 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되게 비싸. 3층에는 그 유명한 시계 판매점 잭 로드가 있습니다. 시계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일본에서의 시계 구입 관련 영상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점심은 초밥을 먹었는데 와사비가 좀 많다는 느낌, 그리고 미소국은 거의 다 먹었을 때쯤 주더군요. 기분이가 많이 나빴습니다. 미소스프는 밥 거의 다 먹을 때 주네. 신주쿠에는 한국 음식점과 가게가 많아서 한국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아저씨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호떡을 먹었어요. 외국 사람이에요. 오, 여기는 완전 한국 같아. 종로. 신주쿠는 리커샵이 있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술을 살 수 있어서 왔는데요. 면세점 대비해서도 많이 싸게 구매했습니다. 이세탄 백화점은 셀린누와 바오바오백을 싸게 살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무거운 술을 둘러매고 다녔더니 몸뚱이가 너무 힘듭니다. 숙소 근처 술집에서 안주 이빠이 시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오다이바에 갔는데요. 짝퉁 자유의 여신상과 레인보우 브릿지가 볼만합니다. 이 풍경을 보며 햄버거를 씹어 돌리고요. 오다이바의 명물 실물 크기 건담을 구경합니다. 건담 바로 앞에 있는 건담 베이스에서 건담 모델 같은 것도 구경했는데요. 뭐 특별히 살 건 없더라고요. 바로 앞 후지TV 방송국에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바로 저 동그란 곳입니다. 참 운도 지지리도 없습니다. 때마침 문 닫았습니다. 돈 굳었네요. 일본에 왔으면 저절로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택시도 한번 타봐야겠죠. 아, 진짜 요금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살벌합니다. 공항 식당에서 마지막 일본 음식 먹고 출발하려 유튜브에 나왔던 돈가스 집으로 갑니다. 뭐 예상하셨겠지만 돈가스입니다. 느끼해요. 제가 일본 여행하면서 느낀 건 일본 신사라던가 궁궐 같은 우리나라에 없는 건 볼만하지만 시내 구경은 우리나라와 다를 게 거의 없다는 거. 엔화는 떨어졌지만 현지 물가가 올라서 그냥 또이또이라는 것. 한국은 김치 냄새, 일본은 간장 냄새 난다는 거. 유튜버 말 믿을 거 못 된다. 집단하면 고생이다.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일본 야동으로 배운 일본어는 여행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버린 잡다구리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